요즘처럼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이런 분들 있으시죠? 감기가 한번 오면 기침이 한참 가고 몸살이 자주 반복되고 입안이 얼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배가 자주 불편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 컨디션이 바닥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픈 이유가 의지 부족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몸의 면역세포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건강연구자로서 국내외에서 보고된 생활습관 연구와 건강 자료들을 오래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확인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면역은 약 하나의 영양제 한 병으로 갑자기 확 바뀌는 성질이 아닙니다. 면역은 집처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집이 춥다고 해서 보일러만 바꾸면 해결될까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고 습관적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몸의 온도, 피가 도는 흐름, 근육의 힘, 속과 장의 편안함, 잠의 깊이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면역은 제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몇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감기 하나도 오래 끌고 염증도 자주 생기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부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면역을 올리는 비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피가 잘 돌게 만들고 잠을 깊게 자고 영양소를 제대로 채우고 마음의 긴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제대로 시작해도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아져요. 그 출발점이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느려지고 체온이 따뜻하면 면역 활동이 활발해진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손발이 차가우십니까? 배가 차갑고 등이 식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까? 소화가 느리고 자주 더부룩합니까? 감기가 자주 오거나 한번 오면 오래 갑니까? 잠이 얕고 자주 깹니까? 멍이나 상처가 예전보다 더디게 낫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겹치면 나는 원래 그렇다고 넘기기보다 내 몸이 지금 차가운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차가웠던 분들은 차가운 걸 당연한 상태로 느끼면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추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배를 만져보면 싸늘하고 손끝은 얼음 같고 발은 늘 시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추운 방에 오래 있으면 몸이 저절로 웅크려지죠.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고 숨이 짧아지고 손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움츠러듭니다. 그 결과 피가 도는 길이 좁아지고 근육은 더 굳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면역세포는 따뜻할 때 부지런하고 차가우면 게을러져요. 여러분도 겨울에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죠? 몸속의 순찰대인 면역세포도 비슷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따뜻할수록 활발히 움직이면서 나쁜 세포, 암세포를 죽여버리지만 몸이 차가우면 면역세포가 움직이지 않아서 나쁜 세포가 계속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계절에는 바이러스가 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내 몸은 차가워서 면역세포가 일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엔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몸에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첫 번째 방법이 체온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백혈구가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바이러스, 세균, 염증을 먹는 우리 몸의 간호사이자 군인이에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백혈구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더라도 백혈구가 빠르게 움직여서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NK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NK세포 처음 들어보셨죠? 이 세포는 암세포와 같은 나쁜 세포를 찾아가서 잡아먹는 일종의 특수부대 같은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추우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줘야 해요. 체온이 올라가면 이 세포가 힘이 마구 솟아서 나쁜 세포를 마구마구 잡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신진대사가 좋아져요. 체온이 오르면 피가 빨리 돌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세포에 영양소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노폐물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소화가 잘 돼요. 신기하죠? 위장도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죠. 소화기관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얘네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 거고 결국 체온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체온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럼 도대체 체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4가지 습관으로 올릴 수 있어요. 목 뒤 하체순환, 발의 따뜻함, 찌뿌둥한 몸을 펴는 습관입니다. 첫째,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몸이 차면 발부터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빠르게 풀리는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 뒤입니다. 목 뒤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가 차갑고 굳어 있으면 몸은 긴장하기 쉬워지고 긴장하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목 뒤가 따뜻해지면 뻣뻣한 몸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가 도는 길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을 물에 적신 뒤 물기를 꼭 짜고 전자레인지에 잠깐 데워서 목 뒤에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반드시 손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감각이 둔한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어깨 힘을 툭 빼고 턱 힘도 빼고. 이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잠들기 전 20분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고 숨을 깊게 쉬어주면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하체순환입니다. 체온이 낮은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하체순환이 안 돼요. 그런데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벌써 겁부터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걷기 힘든 분도 있고 무릎이 아픈 분도 있고 허리가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발목을 움직이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도 되고 누워서도 됩니다. 한쪽 발을 들어서 발끝을 내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었다가 천천히 반복하세요. 좌우로도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동작을 1분만 해보십시오. 종아리가 살짝 당기면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피가 위로 올라가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깨우면 하체가 순환되고 발끝이 덜 시리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을 1분만 움직여도 하루의 첫 출발이 달라질 거예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 깨우기입니다. 몸이 면역 활동할 수 있게 시동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손으로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보세요.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따뜻한 손으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쓸어 올리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잠도 솔솔 오겠죠? 셋째,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족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손을 넣었을 때 뜨거워보다는 제법 따뜻하네 정도의 편안한 따뜻함. 발목 위까지 물을 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십시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따라 풀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뜨거운 물로 오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한 온도에서 부담 없이 따뜻하게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체온을 되찾는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를 아무리 해도 체온을 훅 떨어뜨리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떨어뜨리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에 찬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지 마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런 말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속이 차고 약한 분들에게는 실제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만 따뜻하게 바꿔도 몸이 푸근하게 느껴진다는 분이 많아요. 오늘부터 하루 중 한 컵만 따뜻한 물로 바꿔서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이것만으로 체온을 지키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어요. 둘째, 하루 종일 앉아있지 마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하체순환 잘 안 됩니다. 걷기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몸을 그저 자주 움직여주면 됩니다. 물 끓일 때 발목 까딱까딱, TV 광고 나올 때 까치발 들고, 종아리 힘주기, 화장실 다녀온 뒤 어깨 펴기, 잠깐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체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면역세포가 나쁜 세포를 죽일 수 없어요. 제가 쉬운 움직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벽, 종아리 이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일어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앉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오늘은 2번, 내일은 3번 이렇게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 봐요. 둘째, 벽을 이용한 상체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살짝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팔과 어깨가 약해져서 등이 더 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을 이용한 이 간단한 동작이 자세와 호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아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5번만 해도 됩니다. 10번이 힘들면 5번, 5번이 힘들면 3번. 중요한 건 매일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입니다. 물 끓일 때 3번, 화장실 다녀온 뒤 3번, 광고 나올 때 3번. 이렇게 생활 속에 끼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몸에 열이 조금씩 날 거예요. 무릎이 아픈 분을 위한 대체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십시오. 무릎을 억지로 쭉 펴지 말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양쪽을 번갈아 3번씩만 해도 됩니다. 또 하나는 발끝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발목 까딱이기입니다. 누워서도 됩니다. 이 동작은 하체 순환을 도와줘요. 하지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면 멈추고 어지러우면 앉아서 쉬세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면 강도를 낮추십시오. 심장이나 혈압, 관절 문제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면역세포야 나쁜 세포들 죽여다오 하면서 틈틈이 움직이는 게 어떨까요? 셋째, 끼니를 놓치지 마세요.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영양소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일해야 하는데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면역세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영양소를 챙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꼭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지 말고 따뜻한 한 끼 챙겨 드세요. 여기서 꿀팁은 단백질을 항상 함께 챙겨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을 꽤 많이 발생시켜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먹을 때 몸이 더 따뜻해져요.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살코기, 콩류. 이 중에서 내 속이 편한 걸 고르면 됩니다. 한 끼 식사에 꼭 하나씩 넣어 드셔보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따뜻한 두부. 아니면 미역국 한 그릇에 두부 넣어서 드셔보세요. 쌀죽에 달걀을 풀어 먹는 것도 좋아요. 점심은 든든하게 드세요. 생선구이 한 토막이랑 따뜻한 국, 나물이랑 데친 채소도 함께 곁들이면 면역세포가 튼튼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체온의 중요성과 체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면역력 높이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온이 회복되면 면역세포가 움직이기 쉬워지지만 그 면역세포가 실제로 강해지는 데에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면역세포의 쉬는 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낮에 들어온 자극과 피로를 밤에 정리하지 못하면 몸은 다음 날도 회복이 아니라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잠들기는 하는데 새벽에 자주 깬다. 새벽 4시, 5시부터 눈이 떠진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낮에는 멍하고 저녁이 되면 도리어 말똥말똥해진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내 몸이 망가진 건 아닐까? 이제는 잠도 못 자는 건가? 괜찮습니다. 제가 깊은 수면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면을 바꾸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아침 신호 그리고 방해 습관 줄이기. 아침 신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잠은 밤에 자는데 왜 아침이 중요하냐고 물어봐요. 수면은 밤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은 빛과 움직임으로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확인해야 밤에 잠자러 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침에 커튼을 열고 창가에 서서 햇빛을 잠깐 보세요. 길게 필요 없습니다. 1분, 2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리고 발목을 1분만 움직이십시오. 이 3가지가 우리 몸이 아침이 왔다는 걸 인식하게 해주고 생체 리듬을 회복시킬 거예요.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누워서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전자파의 밝은 자극을 오래 받으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전자파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어서 뇌가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잠들기 전 1시간만큼은 휴대폰 화면을 적게 보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아주 작은 규칙 하나만 지켜봐요. 침대에서는 화면을 보지 않기. 침대는 잠을 위한 곳이라는 규칙을 세워서 지켜봐요. 둘째, 저녁 늦은 과식입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하고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니까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하지만 적지도 않게 따뜻하게. 이 원칙이 수면을 돕는 기본입니다. 셋째, 낮잠이 너무 길어지는 습관입니다. 낮잠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이 얕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졸리면 짧게 너무 늦은 시간에 낮잠은 피하기. 이 정도만 지키면 밤에 잘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침대에서 계속 버티지 마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1시간을 보내면 계속 걱정만 하게 돼요. 잠이 한참 안 오면 잠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몇 모금 천천히 마시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누워 잠을 청해 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충분한 잠을 자야 면역 세포가 쉬면서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체온과 순환, 수면, 움직임, 식사. 이 5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좋아져도 나머지가 따라 붙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욕심내서 5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작은 것부터 반복 가능한 것부터가 답입니다. 첫째, 밤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목 뒤를 따뜻하게 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딱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이것이 체온과 순환 그리고 수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이 아니라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세요.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하십시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 종아리 들기를 몇 번,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순환을 살리고 체온을 지키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끼는 반드시 따뜻하고 단백질이 있는 식사를 하세요.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국물 하나, 단백질 하나, 부담 없는 채소 조금. 이것만 들어와도 몸은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조금씩 쌓을 수 있습니다. 면역은 매일의 온도와 리듬입니다. 오늘 하루 무너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세우면 내일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를 고르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반복이 쌓이면 몸이 학습합니다. 몸이 학습하면 회복이 쉬워집니다. 회복이 쉬워지면 감기에도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먹어도 성공입니다.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따뜻한 물 한 컵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잠들기 전 목 뒤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여러 번 발목을 움직이겠습니다. 이 중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여러분 자신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 회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따뜻하게, 천천히, 꾸준히. 이 3단어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면역세포가 점점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팁으로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